50대를 지나면서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자신감이 줄어들고 침대에 눕는 순간 마음부터 먼저 움츠러드는 때도 있지요. 이럴 때 대부분은 성기에 직접 바르는 크림이나 약, 보조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먼저 살펴보는 곳은 성기가 아니라 배와 사타구니,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성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내려와 성기로 이어지는 혈관의 길 어딘가가 좁아지고 굳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길의 문제로 보고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심장에서 골반과 성기로 이어지는 혈류 경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하복부와 사타구니, 천골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파스만 붙이는 요령이 아니라 혈관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 5가지와 더불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위험 신호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성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내 몸의 어디부터 관리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실지라도 하나씩 이해하고 정리하다 보면 충분히 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서는 심장에서 골반과 성기로 내려가는 단순한 혈관 그림과 침대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긴 중장년 남성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메인 파트 1. 잘못된 상식 vs 진짜 원리. 밝히는 기관이 아니라 길의 문제.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들을 떠올려 보시면 늘 비슷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바르면 된다, 먹으면 된다, 주사 한 번이면 끝난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입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런 문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지요. 아침 반응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사람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크림이나 약, 주사에 먼저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성기라는 한 부분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잘 나가지 않으면 바퀴만 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엔진 연료, 도로 상태가 다 함께 좋아야 차가 부드럽게 달릴 수 있지요. 몸도 같습니다. 성기라는 한 기관만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좁습니다. 이 때문에 잠깐 기분을 달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밝기라는 것은 단순히 한 군데만 작동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충분한 혈류가 내려와야 하고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을 따라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이 탄력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비로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장은 연료를 보내는 출발지이고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신경은 신호등과 안내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기는 도착지의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거나 신호등이 엉망이거나 주차장 입구가 좁아지면 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차장 바닥만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정작 고속도로와 신호체계는 그대로 둔 채로 애만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성기로 내려가는 길 전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속에 있는 혈관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정호님, 62살,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들었지만 본인은 점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몇 곳을 다녀도 수치상은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지요. 정호님의 생활을 천천히 들어보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늦은 시간에야 겨우 집에 돌아와 바로 눕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배와 사타구니, 허리 아래를 만져보니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성기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길이 먼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더 쓰기보다 혈류가 지나가는 길부터 열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부터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지요.
몇 달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검사 수치는 그대로인데 몸 상태는 훨씬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만의 고장이 아니라 길의 문제라는 것을요. 화면에는 심장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표현한 그림과 한쪽에는 성기에만 직접 뭔가를 하는 그림, 다른 한쪽에는 길 전체를 관리하는 그림을 나란히 보여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메인 파트 2. 혈류 경로와 3대 핵심 부위, 하복부, 사타구니, 청골.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길을 따라 피가 흘러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나온 피는 먼저 복부대동맥이라는 큰 길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 길이 배꼽 근처에서 갈라지면서 하복부라는 첫 번째 관문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사타구니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 다리와 골반 쪽으로 나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아래 꼬리뼈 위쪽에 있는 청골 부근에서 여러 신경들이 스위치처럼 작동하면서 성기로 향하는 혈관들과 근육의 긴장 상태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곳, 하복부와 사타구니, 그리고 청골을 저는 세 개의 관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복부는 큰 혈관들이 갈라지는 교차로이고 사타구니는 대퇴혈관이 지나가는 좁은 터널과 같은 통로입니다. 청골은 이 모든 길을 여닫는 신경 스위치와 비슷한 곳이지요. 이 세 관문 가운데 어느 한 곳만 막혀도 전체 흐름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관문을 어떻게 돌보고 풀어줄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면에서는 인체를 앞과 뒤에서 단순하게 그린 그림의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 부위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각 부위를 짧게 설명하는 자막을 함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에는 이 세 관문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태수님, 66살, 전주에 사시는 분은 배꼽 아래를 손으로 만져보면 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복부라는 첫 번째 교차로에 온기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위는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골반과 다리 쪽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라 이곳이 차갑고 굳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 이민호님, 59살, 서울에서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은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사타구니 주변을 살펴보니 늘 같은 부위가 의자에 눌려 있고 대퇴혈관이 지나는 통로가 오랫동안 조여져 있었지요. 혈액이 충분히 내려가고 싶어도 터널 입구가 계속 좁게 막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수님에게는 하복부 온기를 회복시켜주는 생활 습관을, 민호님에게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나누고 사타구니 주변을 자주 풀어주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길이 먼저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몸의 변화를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 관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손봐도 효과가 짧고 약하게 끝나기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인 청골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더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허리 아래 엉덩이와 꼬리뼈 사이쯤에 있는 이 부위에는 골반 주변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모여 있어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온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해 줍니다. 박영수님, 72살. 부산에 사시는 분은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한데 밤만 되면 허리와 골반이 뻣뻣해지고 몸이 전부 긴장된 느낌이 들어 잠자리가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청골 주변을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경 스위치가 계속 긴장 쪽으로만 올라가 있었던 셈이지요.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잠들기 전 간단한 이완 운동을 함께 하면서 조금씩 신경에 숨을 돌려주자 어느 날부터는 밤에 몸이 전보다 덜 긴장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꼽 아래와 사타구니 그리고 허리 아래를 차례로 한 번만 가볍게 만져보시겠습니까? 어느 부위가 가장 차갑게 느껴지시는지요? 그곳이 바로 지금 내 몸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관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에서는 앞모습과 뒷모습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혈관 교차로, 좁은 통로,
신경 스위치라는 짧은 자막을 함께 넣어드리면 내 몸 안의 지도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관문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을 향한 첫걸음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메인 파트 3. 안전한 온열 관리. 파스 사용법. 하복부 사타구니 청골.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파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스는 기적의 비법이 아니라 따뜻한 찜질과 비슷한 온열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스 하나만 잘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몸이 너무 복잡합니다. 다만 적절한 위치에 내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사용하면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데워주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처럼 중요한 관문이 차갑고 굳어져 있을 때 그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주면 혈관이 조금 더 열리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때 파스는 뜨거운 수건이나 찜질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를 마치 비밀 약처럼 보지 않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온열 도구로 자리 잡게 도와드리려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지 않은 채 아무 파스나 오래 붙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복부는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아래로 내려간 지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큰 혈관이 이 근처에서 갈라지는 곳이라 이 부위가 늘 차갑다면 순환이 전반적으로 둔해지기 쉽습니다. 샤워로 몸이 따뜻해진 뒤 이 하복부에 온열 파스를 20분 전후로 붙여주시면 혈관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길게 하시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타구니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히는 주름 바로 옆, 허벅지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부위가 의자에 계속 눌려 좁은 터널처럼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온열 파스나 약간 시원한 쿨파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캡사이신처럼 자극이 강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타구니 피부는 얇고 민감해서 조금만 과해도 화끈거리고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골은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오는 중간, 꼬리뼈 바로 위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이 부위에 온열 파스를 20분에서 30분 정도 부착하면 긴장된 허리와 골반 주변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거나 피부 감각이 둔한 분들은 10분보다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뜨거운 줄 모르고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부위 모두 공통적으로 주 5회 이하로 사용하시고 피부 상태를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붙인 자리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따갑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거나 심장과 혈관 질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한 뒤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규님, 65살, 수원에 사시는 분은 몇 해 전부터 아침 반응이 거의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파스를 사오셔서 성기 근처에만 붙여보기도 하셨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찝찝하고 불편하기만 하더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몸을 살펴보니 배꼽 아래 하복부는 차갑고 사타구니는 오래 앉아서 눌려늘 긴장돼 있고 청골 주변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규님께는 성기 주변이 아니라 이 세관문을 순서대로 부드럽게 데워보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저녁에 가볍게 걷고 샤워를 한 뒤 먼저 하복부에 온열 파스를 15분 정도, 그 다음 사타구니에 15분 정도, 잠자리에 들기 전 청골에 다시 20분 정도 붙이되 피부 상태를 매번 확인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주 5회를 넘기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들면 바로 떼고 쉬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성규님은 처음에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면서 아침에 몸이 전보다 가벼워지고 아주 미세하지만 반응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강조했습니다. 이 변화는 파스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막혀있던 길을 천천히 데우고 열어준 결과라고요.
화면에서는 앞모습과 뒷모습 실루엣을 나란히 보여드리면서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의 작은 사각형으로 파스 위치를 표시해드리고 한쪽에는 캡사이신 파스나 민감 부위 사용 금지를 알리는 주의 표시를 함께 넣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샤워를 하시게 된다면 전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군데만이라도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에 어느 관문이 가장 차갑고 굳어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는 것만으로도 회복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파트 4. 생활습관 5가지로 순환을 지키는 루틴. 파스나 약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길을 지켜주는 힘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습관에서 나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걷고, 얼마나 앉아있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자고, 하루를 어떻게 돌아보는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김영호님, 64살 대구에 사시는 분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 종일 거실과 방 사이만 오가는 날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하기보다 집 앞 골목을 10분만 돌아보자는 약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평지만 골라서 하루 한 번씩 걷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오르막이나 계단을 피하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은 뒤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호님은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었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걷고 나서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너무 어려운 생각보다는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숨이 어떻게 드나드는지 천천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예전보다 다리가 덜 무겁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걷기는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집 앞 골목에서 시작하는 작은 순환 자극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잠깐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관은 한 번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일수록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따로 시간 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30분마다 서너 분씩만 일어나 주셔도 혈류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박진수님, 58살. 인천에 사시는 분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의자에 붙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보니 단단하게 눌린 느낌이 강했고 허벅지 안쪽이 늘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수님과는 알람을 맞춰두고 30분에 한 번씩 3분에서 5분 정도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따르러 가기로 했습니다. 따로 체조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저 일어났다 다시 앉는 동작만으로도 골반과 사타구니에 갇혀있던 혈류가 한 번씩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오래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주 몸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알람이 울려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실천해보면 습관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진수님도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번거로웠는데 나중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한 번씩 일어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타구니라는 좁은 통로는 오래 눌릴수록 더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몸의 무게를 옮겨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몸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길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중에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마음속으로 하나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은 몸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호흡, 그리고 수면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배를 부풀렸다 줄이는 복식 호흡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몸의 긴장이 많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둡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때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부러 한 번씩 힘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10번 정도만 반복해도 배 주변과 허리, 청골 부위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깨어 있어
혈관이 수축된 상태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사용을 줄이고 침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김지영 여사, 61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은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보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잠이 왔고 아침에도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영 여사와는 밤 9시 이후에는 화면을 멀리 두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청골 부위를 따뜻하게 해보는 것으로 루틴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예전보다 자는 시간이 조금 앞당겨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잠은 혈관과 신경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습관은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귀찮게 느끼시지만 사실 변화가 쌓이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해진 노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서 오늘 하복부 온열을 얼마 동안 했는지, 걷기는 얼마나 했는지, 아침에 몸 상태는 어땠는지 한 줄씩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복부 온열 파스 15분, 아침에 전보다 약간 가벼움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일기를 쓰려 하면 부담이 커지니 한두 줄 메모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날 이후로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어떤 방법이 잘 맞는지, 어떤 습관을 이어가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몸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지만 머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걷기, 오래 앉지 않기, 복식 호흡과 수면, 그리고 짧은 기록까지 이 5가지는 어려운 건강 비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조금 바꾸는 작은 선택들일 뿐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골라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10분 걸어보시든, 잠들기 전 5분만 깊게 숨을 쉬어보시든, 혹은 파스를 붙인 시간과 느낌을 한 줄 적어보시든, 그 어느 것도 헛된 시도는 아닙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혈관의 길을 지키고 다시 조금씩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메인 파트 5.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들. 지금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순환 관리와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서 파스와 운동만으로 버텨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예전에는 그래도 반응이 있던 분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발기 기능이 뚝 떨어졌다면 이때는 단순한 노화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쿡쿡 아프거나 조이는 느낌이 함께 있다면 심장과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을 이미 받은 뒤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발기 문제가 같이 나타나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아주 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파스를 어디에 붙일까? 어떤 운동을 더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먼저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발기부전이 때로는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내 몸의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혈관과 심장이 숨이 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정혜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수님, 60살 울산에 사시는 분은 어느 날부터 아침 반응이 거의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인터넷에서 본 대로 파스를 붙이고 이것저것 보조제를 드셔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뻐근하게 조이는 느낌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남자들 다 겪는 거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와 가족들과 함께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혜수님은 조금 더 일찍 이게 심장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면 괜히 혼자 참고 엉뚱한 데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밝기 문제가 때로는 전신 건강, 특히 심장과 혈관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밝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기만 하면 정작 더 위험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 몸 어딘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보다 먼저 담당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심장과 혈관을 단순하게 그린 그림 위에 작은 경고 표시가 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간다는 것이 패배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행동은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심장과 혈관에 큰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약이나 치료가 있다면 그에 맞추어 생활 습관과 순환 관리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파스와 걷기, 호흡과 수면 관리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도구이지 모든 상황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애써 못 본 척하기보다 지금 점검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건강을 되찾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밝기 문제를 단지 수치스러운 남자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온몸의 건강을 점검하라는 몸의 언어로 듣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불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셨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주치의와 상의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생활 습관과 순환 관리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기 문제는 성기 하나의 고장이 아니라 온몸을 흐르는 혈관과 신경, 그리고 매일의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복부와 사타구니, 청골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관리해주고 걷기와 제때 일어나기, 편안한 호흡과 규칙적인 수면, 짧은 기록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순환을 다시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혈관은 내가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 안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면 몸은 느리더라도 반드시 신호를 돌려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샤워 후 배꼽 아래를 따뜻한 찜질이나 온열 팥으로 약 10분만 데워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이 긴 이야기를 나만의 변화로 옮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남편과 아버지, 형제분들께도 나눠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디부터 한번 바꿔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